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가라앉던 날 한지우는 지리산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동자만큼이나 있고 어두운 슬픔이 늦가을 스산한 풍경 위로 겹쳐졌다. 한때 대한민국 탐사보도의 최전선에서 펜 하나로 거학과 맞서 싸웠던 그녀였다. 진실을 향한 열정, 불의에 대한 분노,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믿었던 선배 기자의 배신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다. 익명의 제보자라 철석같이 믿었던, 아니 사랑했던 연인 결정적인 순간 그녀의 손에 쥐어진 마지막 증거마저 가로채 사라졌다. 거대 권력의 추악한 민낯을 담은 파일은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졌고 한지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직업,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도. 내부 고발자 조작 스캔들이라는 오명은 족쇄처럼 그녀의 발목을 채웠고 한때 정의의 여신이라 불리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거짓말쟁이, 정신 나간 여자로 전락했다. 왼쪽 손목에 남은 희미한 흉터는 그 절망의 깊이를 말해주는 듯했다. 몇 달을 폐인처럼 방구석에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분주했고 그 평온함이 지우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지리산의 웅장한 풍경이 떠올랐다. 마치 어떤 거대한 힘에 이끌리듯 그녀는 최소한의 짐만 꾸려 지리산으로 향했다.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늦가을의 지리산 입구, 그녀는 아무런 표지판도 없는 인적이 드문 샛길로 망설임 없이 발을 들여놓았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삶에 대한 어떤 미련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이 지독한 현실로부터 멀리, 아주 멀리 도망치고 싶을 뿐이었다. 짙은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부러진 손가락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지우는 기계적으로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무렵 지리산의 변덕스러운 날씨가 그녀를 덮쳤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차가운 가을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강풍까지 몰아치자 체감온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제대로 된 등산 장비도 갖추지 않은 그녀에게 지리산의 가을은 너무나 가혹했다. 희미하게 이어지던 등산로는 빗물에 씻겨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다. 사방은 온통 젖은 낙엽과 짙은 안개뿐 방향 감각을 상실한 지우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러다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엄습했다. 바로 그때였다. 젖은 낙엽 위에서 발이 미끄러지며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아!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는 가파른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머리에 강한 충격이 전해졌고 지우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문득 자신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아니, 정확히는 보고 있었다. 자신의 몸뚱이가 축 늘어진 채 젖은 낙엽 더미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것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과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허무함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다. 그때 마치 고장난 영사기처럼 그녀의 지난 삶이 빠르게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밤샘 취재를 하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치열했던 기자 시절, 진실을 밝혀내고 환호하던 동료들과의 뜨거운 악수, 그리고 선배의 서늘한 눈빛과 연인의 마지막 뒷모습, 배신의 순간 느꼈던 처절한 고통과 분노가 다시 한번 그녀를 덮치는 듯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래전 남의 이야기인 양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는 듯했다. 분노와 슬픔의 장면들이 지나가자 잊고 지냈던 다른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듣던 옛날 이야기, 대학 시절 친구들과 밤새도록 웃고 떠들었던 소소한 추억들, 그리고 기자로서 처음 특종을 터뜨렸을 때의 벅찬 희열.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약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는지도 보았다. 특히 자신을 나락으로 빠뜨렸던 그 선배와 전 연인을 향한 증오심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가두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희미해지며 완전한 어둠이 찾아오려 할 때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하고 자비로운 빛이 그녀를 감쌌다. 그 빛은 마치 어머니의 자궁처럼 포근했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고통을 녹여버릴 듯한 절대적인 평화로 가득했다. 빛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었다. 가슴으로, 영혼으로 직접 전달되는 담이었다. 괜찮다. 모든 것이 괜찮다. 그 한마디에 지우는 왈칵 눈물을 쏟았다. 지난 모든 슬픔과 억울함, 분노와 절망이 그 눈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듯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으며 너의 고통 또한 우주적 슬픔의 일부이자 성장의 씨앗이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너 자신을 먼저 용서하라.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선배와 연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의 얼굴 위로 그들 역시 나약하고 상처받은 인간이라는 사실이 겹쳐 보였다. 증오는 연민으로, 분노는 슬픔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서 아주 작은 사랑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지우는 그 빛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 하나가 되는 듯한 황홀경을 경험했다. 영원한 안식이 눈앞에 있는 듯했다. 이대로 이 평화 속에 머물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주 사소하지만 잊을 수 없는 생의 감각들이 그녀의 의식을 두드렸다. 비 오는 날 창가에서 맡았던 흙냄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기, 어린 시절 키우던 강아지의 따스했던 체온. 그리고 아직 자신이 세상에 해야 할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미약한 희망.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돌아가고 싶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그 빛 속에서 느꼈던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었다. 간절한 바람이 그녀의 영혼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지우가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간지리는 묵향과 나뭇가지 타는 냄새였다. 희미하게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다. 나무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난 오래된 한옥의 천장이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욱신거렸다. 정신이 드시오? 나지막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백발의 노승이 물끄러미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노승은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그녀에게 건네며 천천히 말했다. 지리산 백운암이오. 계곡 아래 쓰러져 있는 것을 객승이 발견하여 이리로 옮겼소. 사나흘은 좋게 의식을 잃었던 게요. 지우는 자신이 겪었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빛 속에서의 경험, 그 강렬했던 메시지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영원한 평화 속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다. 노승의 법명은 무진이었다. 그는 지우에게 많은 것을 셔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하루 3번 정갈한 죽과 차를 내어주고 때때로 마당을 거닐며 자연의 소리를 듣게 했다. 지우는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지리산의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거나 자신이 겪었던 초월적인 경험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간을 보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지우는 암자의 소박한 일상에 적응해갔다. 새벽 예불 소리에 잠을 깨고 무진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고 오후에는 스님이 내어준 불경을 읽거나 암자 주변을 산책했다. 스님은 직접적인 가르침보다는 침묵과 자연 그리고 일상의 작은 행동들을 통해 지우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마당 한 켠에서 홀로 국화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고 있는 무진 스님에게 다가갔다. 스님,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빛을 보았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진 스님은 잡초를 뽑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깊고 따뜻했다. 그 빛이 무엇라 하던가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사랑만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고, 그리고 저 자신을 먼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셨소? 지우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타는 증오심은 아니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연민이 느껴졌다. 무진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다시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대는 그대인가? 그 선문답 같은 질문이 지우의 가슴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나는 누구인가? 과거의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찬 내가 진정한 나인가? 아니면 빛 속에서 사랑을 느꼈던 내가 진정한 나인가? 그녀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고뇌했다. 암자에서 1달 남짓 시간이 흘렀다.
지우의 몸은 거의 회복되었고 앙상했던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절망과 냉소로 가득했던 눈동자에는 이제 차분한 성찰과 잔잔한 온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지리산의 새벽 공기를 마시며 자신이 겪었던 체험의 의미를 되새겼다. 빛 속에서 느꼈던 절대적인 사랑, 모든 존재와의 연결감,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영혼 깊숙이 각인된 진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지우는 우연히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자신을 배신했던 선배 기자가 다른 대형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에 구속되었다는 짧은 단신 기사였다. 순간 지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꼴 좋다. 인과응보다. 통쾌함과 함께 억눌렀던 분노가 다시 고개를 드는 듯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이어 밀려온 것은 깊은 씁쓸함과 인간적인 연민이었다. 화면 속 선배의 초췌한 얼굴 위로 빛 속에서 보았던 그의 나약하고 두려움에 찬 모습이 겹쳐졌다. 그는 거대한 악의 화신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에 굴복한 또 하나의 상처받은 영혼일 뿐이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빛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그녀의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주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정화와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 선배를, 그리고 자신을 떠났던 연인을, 나아가 그 모든 상황 속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하려 했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증오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는 첫걸음이었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부드럽게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따뜻하고 새로운 것이 움트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긴 겨울 끝에 찾아온 봄의 새싹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무진 스님에게 하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제 괜찮으신게요? 스님의 물음에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아직 다 괜찮은 건 아니지만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떠나는 지우에게 무진 스님은 작은 나무를 깎아 만든 새 한 마리를 건넸다. 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면 돌아와 쉴 둥지가 필요한 법이지. 언제든 마음이 힘들면 다시 찾아오시오. 지우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스님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초겨울의 문턱, 지우는 지리산을 내려와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 잿빛 빌딩 숲과 분주한 사람들,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절망적으로만 보였던 풍경 속에서 이제 그녀는 아주 작은 아름다움과 온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는 복직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집 근처 작은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닦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와 표정을 관찰하며 잔잔한 기쁨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카페 창밖으로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힘겹게 끄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가파른 언덕길에서 리어카는 자꾸만 뒤로 밀렸고 노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예전의 지우였다면 저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냉소하며 외면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망설임 없이 카페 문을 나선 그녀는 노인에게 다가가 말없이 리어카 뒤를 밀기 시작했다. 노인은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고마움이 담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함께 언덕을 오르는 동안 둘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지만 따뜻한 연대의 감정이 조용히 흘렀다. 밤이 되면 지우는 자신의 작은 방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익명으로 운영되는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지리산에서의 신비로운 경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느꼈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삶의 작은 경이로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때로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의 글에 따뜻한 위로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녀의 글은 화려한 미사여구나 날카로운 분석은 없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 읽는 이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댓글창에는 힘이 되었어요.
당신 글을 읽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같은 감사와 공감의 메시지들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아님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이 받은 빛의 온기를 아주 작고 소박한 방식으로 남아 세상에 나눌 수 있음을 믿었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는 여전히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절망의 낙인이 아니라 고통을 넘어선 성장의 증표처럼 보였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지우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목각새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무진 스님의 말씀처럼 그녀는 이제 폭풍우 속에서도 돌아와 쉴 수 있는 자신만의 작은 둥지를 마음속에 짓고 있었다. 그녀의 완전한 치유와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여정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 길 위에서 그녀는 또 어떤 풍경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게 될까? 지리산의 새벽 하늘처럼 그녀의 미래는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다.